사호가 나왔습니다. 사호. 김창수 사호인데, 이 전에 앞서서 그 세르주 형님이 위스키펀에서 이달의 엄지척 위스키를 선정을 해주셔서 의미가 깊은 거고요. 뭐 공신력 있는 무슨 단체는 아니죠. 아닌데 세르주 형님의 입맛을 믿으니까, 그 형님이 뭐 이쪽 위스키 쪽에서는 또 한번 방금 크게 끼는 형님이니까 거기서 사모도 89점 나왔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아마 이제 좀 세르주 형님이 맛을 좀 보실 거예요. 뭐 레이팅을 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는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일종의 오피셜리즘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레이팅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내년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3년 되죠. 위스키펀의 세르주 형님은 제가 2번 정도 뵀어요. 그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뭐 교류는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거 말고. 그 세르주 형은 실제로 그런 거 안 먹힙니다. 뭐 그냥 가차없이 까고, 실제로 그 양반한테는 뭐 저 김창수 위스키에서도 보내지만 아마 수만 5만 군데 새로 생긴 증류소 아니면 컬렉터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형한테 레이팅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가차 없어요. 그 형은.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누구나도 다 맛있게 먹었던 무슨 위스키 베이스에서 낮게 나온 게 사실 세르주 형이 굉장히 내리 깎은 그런 것도 많고, 누구는 뭐 동양인들 일본 위스키들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매겨준다고 하는데, 일본 위스키 중에서 엄청나게 점수 안 받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양반한테 보낸 거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낸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올드 얼라이언스 엠마뉴엘 형 아주 친하거든요, 둘이서. 근데 그 양반이 그 자기가 올드 얼라이언스 이름으로 득병을 냈는데, 그것들 중에서는 뭐 70점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친분했으면 그 양반이 그렇게 그 공신력을 유지를 안 하겠죠. 그리고 그런 점수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먹어보라니까. 이거 뭐 무슨 그돈씩 하는 사람들 많은데, 물론 리셀에 갖고 가격 올라가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안타까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데, 아니 먹어보면 알잖아. 먹어보면은 지금 요번에도 많이 풀리죠 이거. 많이 풀리죠. 많이는 아니지 않아? 그래도 출시 수량에 비해서는 바에 한 80군데 이상 들어가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바에다가 많이 풀기를 저도 바라요. 왜냐면 사람들이 먹어봐야 하니까. 일단은 뭐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길을 가는 김포에서 김창수 위스키 4호. 이제 앞으로 1호, 2호, 3호, 4호 하지 말고 뭐 이름을 좀 붙이지? 저 단 한 번도 1호, 2호, 3호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위스키는 김창수 위스키 53.2입니다. 정식 이름은. 53.2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정식 제품이 아니라서. 알았어. 하여튼 포토캐스크니까 상당히 잘 졸여졌겠네요. 일단 까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예전에 한번 저번에 샘플을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었어요. 이것도. 샘플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샘플 이렇게 블랙이 안 됐었나? 아니요, 샘플은 좀 한 몇 달 전이라서 이 병이 팔 시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많이 다르죠.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맞습니다. 일단 색깔은 색깔 좋아. 이것도 피트네? 앞으로 계속 피트로 하기로 했습니까? 한번 맛을 보시죠. 왜? 이 잔도 김창수 전용잔인데 나 이거 좀 줘. 일단 색깔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은.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쉐리인데 굉장히 색깔이 또 좋네. 이거 왜 그렇죠? 왜 색깔이 좋죠? 뭐 사실 PX랑 올로로스 두 개 섞었는데 PX는 진짜 시커먼 색이었고 맞아. 약간 올로로스는 맑은 갈색이었는데 두 개 섞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엠버색인데, 피트 향 조금 살짝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쉐리 향도 좀 있고, 흔히 얘기하는 쉐리 향, 아직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프렌치 오크의 향인지 뭔지 그런 굉장히 좋은, 우리가 좋은 쉐리. 형님이 생각하는 그 좋은 쉐리는 프렌치 오크였을 것 같아요. 그거 플러스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섞이고 익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알코올이 거의 없고, 항상 뭐 김창수 위스키는 그런 알코올이 빡 때리는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이전까지 한 번도 못 느껴봤거든요. 그리고 과실. 근데 과실도 뭐 그렇게 가벼운 과실인데 이게 그렇잖아. 플로랄한 거는 별로 없어. 얘네 거는.
스피릿은 되게 플로랄한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숙성돼서 나온 제품들은 플로랄함이 거의 없고 대개는 그 무거운 과일들이나 말린 과일 같은 데 쉐리 우리가 보통 우리 쉐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향이 많이 납니다. 그게 사실은 캐스크 때문이죠. 아무래도 저속성으로 좀 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캐스크나 쉐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 위주로 초반에는 고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릿의 개성이 조금 덜 드러나는 느낌인데 다른 앞으로 출시된 좀 숙성이 더 되고 더 필요한 그런 애들은 스피릿의 특성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게 맛있다 이거.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쉐리 위스키인데 쉐리 그렇게 막 그닥 쉐리가 막 뿜뿜하지 않는 그 바닐라가 되게 좋다. 굉장히 기분 좋은 바닐라가 섞여 있는데 그리고 바디감도 꽤 있고 알코올이 때리는 타격감도 좀 있고 근데 마지막에 조금 우디함이 좀 남네요. 네, 아무래도 저속성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강한 맛들이 충돌하는 느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개성이 강하죠. 약간 그 잔잔한 밸런스보다는 좀 강한 밸런스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약간 캐스크의 힘이 강한 거 그렇죠. 위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게 지금 2년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그러면 우디함이 뭐 남아있지 않, 그게 만약 우디함이 안 남아있으면 앞에 있는 그런 좋은 맛들이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아. 바닐라 같은 경우. 이 캐스크 테이스팅을 해보면은 뭐 진짜 천차만별인데 약간 나무 향이 덜 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솔직히 말하면 숙성감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이거는 첫 모금에 굉장히 좋은 그 바닐라, 바나나 뭐 이런 그쪽 계열의 굉장히 좋은 맛이 심지어 굉장히 그것도 저 밸런스가 굉장히 좋게 와.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실 이 올로로스랑 PX를 좀 따로 출시하고 싶었는데 그 두 개가 개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섞어서 밸런스를 좀 맞추는 방안을 선택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단맛도 적당히 있는데 아주 달진 않고 김창수 위스키 중에서 스피릿을 먹으면은 그 특유의 약간 무슨 맛이라고 하지? 나무 우디한 맛이 조금 있는데 그게 이게 그대로 여기 딱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액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밸런스가 좋고 피니쉬는 아주 길진 않아요. 피니쉬는 적당히 한 중간 정도. 그리고 피트는 없네. 제가 살짝 근데 그 우디의 스모키가 좀 많이 좀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아마 이거 드신 분들은 약간 피트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냄새 때는 그런 피트 냄새가 났었거든. 근데 먹어보니까 그런 맛은 아니고 그냥 그을인 거. 그치, 예, 맞지? 스모키에 조금 가까운 느낌. 이번 거는 좀 약간 스카치스러워졌다. 이게 숙성을 거듭하면서 좀 위스키스러워지죠? 길어지면서 계속.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본 위스키 고숙성에 나는 그런 특유의 향들 있잖아. 나무에 우리가 익숙한 그런 나무 향인데 얘는 그런 거보다는 그게 좀 뒤에 남긴 하는데 상당히 스카치스러워. 아, 맞아. 한 잔씩 더. 짠하자, 짠. 단맛이 좀 줄었어, 예전 거보다. 내 느낌에. 그전에는 뭐 쉘이 나온 게 PX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PX 올로로스 조합인 게 PX는 좀 달더라고. 그래서 올로로스, 드라이한 올로로스를 좀 블렌딩을 했죠. 그래서. 아, 맛있네. 요새 일본 위스키 많이 먹고 지금 요즘 이렇게 찍었는데 일본 위스키는 그 위화감이 드는 향이나 맛이 좀 남아있어. 근데 얘는 그런 게 좀 없고 다만 이제 여러 잔을 먹으니까 뒤에 좀 우디함이 여전히 좀 신경이 좀 쓰이는 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위스키들이야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2년 숙성 정도 이 정도가 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희한하네. 어떻게 근데 이게 저속성을 이렇게 숙성감 있게 만드는 노하우는 역시 스피릿에 있는가요? 그렇죠. 스피릿이랑 사실은 이번에 블라드급 증류소 갔다 오면서 뭐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스키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캐스크를 쓰고 어떤 캐스크를 이제 제품을 언제 출시할까를 정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위스키 제조에 들어가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캐스크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거의 모든 캐스크를 다 테이스팅을 해보고 출시 적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아무래도 좀 많이 신경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스펙으로 만들어도 이게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좀 후반에 포텐이 좀 터질 애들과 초반에 좀 그 개성이 강하게 들어가는 걸 구분을 해서 저속성에도 그나마 조금 뭐 만족할 만한 그런 거를 골라서 주로 내려고 하죠.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3호가 가장 뛰어났던 것 같아요. 3호가 가장 뛰어난 것 같고 얘는 전반적으로 되게 아니 뭐 좋은 점이나 나쁜 점 얘기를 할 거거든. 상처받지 말고. 항상 안 받아요. 아, 농담이고 그 확실히 저속성 우디함이 있긴 있어. 그게 여러 잔을 먹으니까 계속 그게 두드러지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맛이나 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바디감도 좋고 그 뒤에 찌르는 건 뭐지? 저속성 아직 스피릿 취가 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의 스파이시 우드랑 멜티한 거랑 생각보다 근데 드라이하다 이게 반반? 반반, 딱 반반. 반반. 근데 이전 거와 다른 점이 좀 있어. 드라이함이 좀 있고 달달함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바닐라나 이런 카라멜 같은 그런 쪽에서 나오는 굉장히 좋은 맛이 처음에 쫙 들어오다가 미들바디에다 싹 빠지면서 그 우디함이 근데 우디함은 일본 위스키 지금 나오는 것들 뭐 5년 6년 걔네들도 그런 맛이 좀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 사호 같은 경우는 바에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한번 드셔보시고 아 김창수 위스키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또 우리가 숙성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그 같이 고민해보고 시음을 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잖아. 그게 CS 바 여기 지금 CS 바인데 그 김창수 마스터 디스til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바인데요. 여기 오면은 다 있습니다. 뭐 1호, 2호, 3호, 4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스키 내비 바틀들도 있고 여기서 오면 아마 그런 식으로 느껴보실 수도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되게 뭔가 재밌는 그 시음이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세 번째 나온 거 평이 되게 좋아요. 맞아. 풀리고 나서 좋아졌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위스키는 근데 풀리고 나서 먹을 정도로 우리가 뭐 예상해서 먹지는 않으니까 항상 저는 항상 딴 다음에 뭐 한 5분 안에 정도 뭐 좀 알코올 좀 빠져나가고 5분 정도 뒤에 먹는 게 가장 만약에 그 증류소에서 의도라면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얘도 지금 따자마자 아 색깔 너무 좋아 근데 야 색깔은 이쪽까지 나오는 중에 색깔이 제일 이쁘다. 잘 나왔죠. 그냥 자꾸 이제 3호하고 비교되는데 3호는 뭐 이제 겨우 4병 나왔으니까 3호가 익셉션하게 잘 나온 케이스인 것 같고요. 얘도 1호나 2호에 비해서 훨씬 좋아. 특히 1호 같은 경우는 뚝 끊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숙성하면서 뭔가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증류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으나 그 1호에서 되게 처음에 그래서 되게 약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1호에서 느꼈던 그런 끝에 왜 지저분한 그 텁텁한 맛이 얘는 그건 없어. 그건 없는 대신 그게 이제 우디함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우디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디함은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어가지고 많이 느껴져요? 무디?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별로 잘 안 느껴져요. 내 마음이야. 있긴 있어요. 저도 약간 그 나무 스파이시가 좀 느껴지긴 하는데. 아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 그거는 진짜 나중에 다 빠져나가겠지. 오래 숙성시키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무거운 화합물들은 분쇄가 돼요. 계속 서로 지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화합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숙성하면은 자기들끼리 작용을 해갖고 체인들이 다 끊어지거든요. 알코올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극성이 꽤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극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물도 분해를 굉장히 잘하는 물질이고요. 알코올도 분해를 굉장히 잘하는 물질이어가지고 이 무거운 이 체인들을 오래 숙성을 하게 되면 점점 끊어져요. 올드 바틀 이펙트도 아마 그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피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요. 아 이제 좀 풀렸나 보다. 쉐리 향이 쫙 올라오네.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잔이었습니다. 뭐 마무리 뭘로 할까? 2잔 드셨어요? 아, 한 잔 더 먹을 거야. 자꾸 먹게 되는 수 있어.
저거 잠깐 갖고 와봐. 이거 아까 이거 전에 먹었었는데 얘는 색깔이 포르투갈스의 색깔이. 된장 색깔인데. 근데 얘는 뭐 먹어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쉐리고 그러면 물론 글렌드한테 기본적인 얇은 그 맛이 있지만 얘는 딱 먹자마자 와 하다가 갑자기 슉 없어져. 그 왜 얘 얘기를 했냐면은 얘는 근데 쉐리 향이 딱 나면서 그 와인 뭔가 섞은 것 같은 냄새가 쫙 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김창수 사과 같은 경우는 계속 먹잖아. 봐. 우리 EBS라서 까고 싶은데 생각보다 깔만한 건 별로 없더라. 분명히 그 저속성 위스키에 나오는 저속성 취는 있어요. 뭐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는 안 난다고 뭐 유산균, 발효취 이런 건 전혀 없고 첫 캐스크 1호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었거든. 근데 얘는 완전히 없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수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에서 왜 하이볼로 냈고 했는데 일단은 이 친구들도 앞으로 이것도 일종의 회사잖아요. 사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영위를 하려면 매출을 좀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좀 많이 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나요? 좀 다른 게 사실 뭐 매출 거의 안 나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아니 매출 이익이 아니라 매출. 그러니까 이걸 왜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하이볼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새 위스키 원액을 못 구해요. 그렇지 어렵지 비싸졌잖아. 그러니까 요새 하이볼이 인기여서 다른 회사들도 하이볼을 엄청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잘 된다고? 근데 아무도 지금 하이볼을 못 만들고 있는 이유가 어느 제조사도 유통사도 위스키 하이볼에 쓸 위스키 원액, 대량 원액을 못 구했어요. 일부 제조한 하이볼들은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위스키 병 실제로 수백 개, 수천 개 뜯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진짜? 만든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 돼? 그러니까 요새 하이볼 인기라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건데 유일하게 저희는 위스키 수입도 하고 하니까 원액을 구할 수 있었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하이볼. 제 얘기 안 들어요? 어차피 다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위스키 만든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하이볼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하이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거고 거의 뭐 저랑 제조사, 유통사 거의 다 마진 조금씩 다 포기하고 만든 제품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리지널은 어떤 캐스크가 따로 뭐 있는 거 몇 개 섞어서 들어갔겠지? 이거 뭐 엄청 많이 들어가서 뭐 스카치 블렌디드 베이스예요. 제 위스키 조금 들어가고. 취하겠는데. 나눠 먹으면 되죠. 김창수 하이볼 오리지널입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뭐 맛이야 뭐. 근데 하이볼은 취향이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입맛대로 했고요. 좀 요새 달고 향료가 센 게 많아서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달긴 다네. 근데 조금 덜 단데? 응? 피트를 느낄 정도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이게. 그렇죠. 바에서 먹는 하이볼 정도는 나오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알코올 더 들어가야지. 아니 우리 바에서 시켜 먹는 하이볼들은 맛, 거의 맛. 도수가 맛은 있어. 근데 얘는 안 달아서 좋다. 얼마야 돼요? 얼마야? 소비자가로? 6,000원. 맥주보다 안 돼? 세금이 솔직히 비싸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위스키 양을 생각하면은 솔직히 비싼 값은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들어가는 원액이 60도가 넘는 원액이 40도가 잠깐만. 40ml. 여기 이거 하나에 원액이 40ml, 30ml면 1온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랬답니다. 하여튼 뭐 저는 하이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굉장히 드라이한 하이볼을 좋아하는데 얘는 덜 달아서 좋아. 이게 원래는 뒤에 사실 당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을 아예 안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당을 아예 안 넣었더니 이게 분류로 얘가 위스키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수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스키 원액이 당을 넣어야 리큐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네.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근데 그렇게 해도 뭐가 문제냐면 RFID를 다 붙이래 캐는 그 수십만 캐는 그 말도 안 되는 이게 우리나라의 법의 RFID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당을 못 느낄 만한 당을 넣은 거예요. 억지로 그 불이발분 이상 넘기려고. 근데 딱 좋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세법 때문에 아예 설탕을 안 내면은 위스키로 분류가 돼버리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리큐르로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당을 조금 넣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넣는 거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수. 근데 거의 당 안 느껴지는 당이에요. 아니 됐어 맛있어 일단 아니 맛있네 일단 맛있고 오늘 하여튼 이렇게 하이볼 하고 김창수 4호 저는 계속 김창수 증류소의 위스키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3호가 워낙 인스펙션을 한다고 치면은 1, 2, 3, 4 이런 발전 과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숙성을 하면서 나오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런 위스키이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바 같은 거는 공지가 되지 이제 저번들처럼 오픈런 해갖고 막 사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밀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리세라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소장하려고 좀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이거 유튜브 앞으로 통제해야겠어요. 하여튼 웬만하면 바에서 한번 꼭 드셔보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마 지금 이거 이제 올라갈 때쯤이면은 많이 열심히 이미 이제 뭐 소장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꼭 제 개인적으로 좀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고 전국에 한 80개 이상의 업장이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이게 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분의 1씩은 계속 업장으로 넣는 이유가 저는 이제 저도 먹어봤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그 자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 쪽에 많이 넣는 거고 지금 또 먹어보니까 계속 변하네 많이. 지금 먹으니까 그 우디함보다는 근데 되게 드라이한 위스키는 맞다. 이거 굉장히 되게 신선하게 드라이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 이런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피트를 넣어라 뭐 주문이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위스키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앞으로 좀 더 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다 배고프다.